에너지를 얻어가고 보충해 가는 곳이 집이어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집에서 지쳐서 나가죠. 혹시 돼지 저금통에 저금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즐거운 일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마음 저금통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이 센터는 전국 교육지원청에 이제 학교 밖에 설치가 돼 있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아픈 이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가 안전지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을 하게 되는데요. 사실 마음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사실 신체에 비해서 마음 건강은 소홀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알고는 있지만 간과하기 쉬운 게 이 마음 건강의 중요성.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에게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강의를 해주셔도 좋습니다. 워낙 말씀을 잘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신체만큼 중요한 게 마음 건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몸과 마음은 사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성장에는 영양분 공급도 필요하고 지식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은 인간이 성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적절한 나이에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건강하지 못한 자극이 너무 크게 다가온다든가 적절한 자극이 와야 되는데 안 오면 성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저 정도 나이가 되면 콜레스테롤 약도 먹고 당뇨 약 먹고 고혈압 약 먹죠. 미안해요. 너무 알 것 같아서. 이제 콜레스테롤 올리는 주범이 고칼로리 음식이죠. 아닙니다, 여러분. 스트레스입니다. 물론 그 수치를 올리는 것은 고칼로리 음식이 맞지만 이게 혈관벽에 쌓이느냐 쌓이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거든요. 이거는 스트레스와 연관을 미칩니다. 이게 아이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자체는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누구나 인간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는데 문제는 이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하는 문제이죠.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이 물론 학교도 중요하지만 저는 부모들의 역할, 가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 베이스 캠프가 돼야 되거든요. 부모들이 아이들과 대화의 상대가 되는가. 저도 사실은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늘 후회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치고 힘들 때 내가 와서 에너지를 얻어가고 보충해 가는 곳이 집이어야 합니다. 가정이어야 하고 부모여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오히려 집에서 지쳐서 나가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저는 집은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하라 그러는데 부모들이 아이에게 너무 많은 것을 해주기를 너무 노력하지 말고 우선 가정이 조금 편안해지는 훈련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아이들과의 소통은 꼭 말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많은 부모들이 자꾸 아이들에게 뭐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 별로 의미 없습니다. 사춘기 되는 순간 끝났습니다. 그거는. 우리 아이들은 아빠, 엄마의 표정을 보고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좀 편안한 사람이 되고 이걸 바탕으로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 나간다면 아이들이 스트레스도 줄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사회가 또 가정이 학교가 함께 어울러서 우리 아이들에게 뭔가 정서적인 보호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 작업을 이제 우리가 제도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들으면서 제가 반성 너무 많이 한 게 제가 이제 좋은 얘기 좀 해주려고 제가 좋은 얘기를 시작하려고 시동만 걸어도 제 입모양만 보고도 안 들으려고 하거든요.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잔소리의 정의가 뭐죠? 좋은 얘기인가요, 설마? 엄마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잔소리죠.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친구가 변화하기를 기대하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변화하기를 기대하려면 대화가 되어야 하죠. 의미가 들어있지 않는 소리는 소음일 뿐이죠. 엄마가 이렇게 하는 얘기는 들어보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를 다시 반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럼 이제 저는 명언집을 안 읽어도 되겠습니까? 한참 읽고 있거든요. 좋은 이야기를 해준다는 게 나쁜 것은 아니지만 늘 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는 것은 아이에게는 의미 없는 소리가 될 뿐이다. 이제는 소리를 그만두고 말을 하자. 그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스트레스는 누가 책임집니까? 예. 정신 좀 잡고 갈게요. 자, 아동 청소년기 마음 건강의 중요성은 사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죠. 자, 너무나 당연하지만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시죠. 이제 세계보건기구죠. 그 WHO에 따르면 그 성인 건강 문제 약 50%가
만 14세 이전에 발병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아동 청소년기의 마음 건강 문제가 성인기 정신 건강과 삶 전반에 이제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건데요. 국가적으로 좀 마음 건강 문제가 이게 굉장히 큰 그 위기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위기를 해소하는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소년기부터 그게 문제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부터 이제 아이들이 행복하고 또 무거운 마음을 좀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앞만 보고 달려왔죠. 그 사실은 성취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잘 사는 나라고 성공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너무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주변을 돌아보거나 뒤를 돌아볼 마음의 여유가 없었죠.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마음도 좀 다스려보고 뒤도 돌아보고 옆에 사람들도 보고 왜냐하면 내가 편안해져야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생들부터 우리 어른들의 마음 건강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해야 할 일이고 누군가를 해야 할 일을 이제 우리가 시작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너무 중요한 시기입니다. 사실 그 중요한 시기에 가장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는 선생님이신데 특히 아동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 어떤 시기인지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좌충우돌의 시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 껍질을 깨고 나온 작은 새가 그 날개를 펼칠 때까지는 넘어지고 일어서는 과정을 반복을 하죠. 우리 아동, 청소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지고 일어서는 경험들을 통해서 좀 성장을 해 나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시기에 좀 정서적인 특징을 아는 건 되게 중요한데 저희 교수님께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그렇죠. 사실은 그 아동 청소년, 특히 청소년 시기는 변화의 시기잖아요. 호르몬도 변화하고 정서적으로도 변화하고 역할도 변화하고 이제 성인이 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서 우리가 사회의 성숙한 사회인으로서 나가기 위해서는 이 청소년기 준비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거든요. 아동들 같은 경우는 또래를 통해서 또 놀이를 통해서 내가 이제 정립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네. 내가 이제 누구냐 하는 걸 이제 출발하게 되고 그게 청소년기가 되면 이제 제일 커지죠. 드디어 나의 아이덴티티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앞으로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면 이게 이제 친구들과 같이 지내면서 남의 평가를 들으면서 성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청소년기에는 타인에 민감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말하면 타인의 관점에 대해서 가장 스트레스 받는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청소년기가 되면 가장 주변을 의식하게 되고 작은 자극에도 내가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거죠. 이 자아가 완성되기까지는 그런 털모이라 그러는데 혼란의 시기를 다 겪고 이제 내가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변의 어머니의 한마디, 친구의 뭐 이야기, 선생님의 눈빛 이런 작은 데 영향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까 감정적인 기복도 많고 그렇게 됩니다. 맞아요. 근데 사실 이런 얘기를 내가 지금 좀 그런 감정이다. 엄마, 아빠, 제가 좀 지금 이래요라고 말을 해주면 사실 좀 쉬운데 맞아요. 말을 안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어려운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지금 뭔가 마음 건강에 적신호가 켜졌는데 이런 걸 좀 알 수 있는 신호. 예를 들면 우울증인 경우도 마찬가지죠. 성인들은 우울하면 우울하다 그런 경우 많죠. 그런데 이제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우울하다 소리 잘 안 합니다. 특히 어디가 아프다든가. 그래서 옛날에 고산병이라 그랬죠. 얘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디가 아프구나. 이런 것도 있고요. 학교를 안 가려고 그러고 게임에만 빠져 있고 가끔은 일탈 행동도 합니다. 보면 성적이 급속도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집중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뭔가 다른 정신질환의 시초가 아닌가 의심은 한번 해보세요. 사춘기와 잘 구별이 안 되지만 이게 너무 지속된다든가 하는 경우는 아이가 정서적으로 힘들지 않은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사춘기와 구분이 안 된다는 게 또 부모들이 고민하는 지점이에요. 왜냐하면 짜증을 그렇게 부리거든요. 이게 나중에 보면 우울한 증상인 경우도 있어요. 사춘기의 정상적인 감정일 때도 있고 참 전문가가 봐도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하십니까? 전문가신데.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그 시점만 가지고 평가할 수가 없고요. 긴 흐름을 봐야 하기 때문에 특정한 시점에서 좀 그런다. 그렇다고 병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는 그럴 수 없죠, 어렵습니다. 사실. 예. 이 사실 사춘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감정적인 변화가 굉장히 빠르잖아요. 질풍노도의 시기니까. 선생님 어떻습니까? 심리 정서 문제와 사춘기 증상. 선생님이 봤을 때 조금 이렇게 구분하면 좋겠다.
일반적으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좀 넘어서면 그러면 좀 그때부터는 좀 어떤 치료나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느 정도의 관계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은 아까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아이들이 예민하고 민감하게 반응은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게 조금 그런 평상시에 해오던 일과를 조금 잘 못 해온다거나 본인이 좀 마음이 너무 좀 힘들어지면 그럴 때는 조금 어떤 치료적인 지원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신과 병이라든가 증상은 그 증상 자체가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것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고 기분이 안 좋은데 뭐 잘 자고 잘 먹고 학교 생활 잘한다.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일상의 리듬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뭔가 이게 변화의 징조가 아닌가 의심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밖에서는 잘 지내는데 엄마한테만 짜증을 내. 사실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밖에서도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밖에서는 내가 스스로 조절해야 된다는 사회적인 압력을 받죠. 그런데 그게 집에까지 연결되기는 어렵죠. 네.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게 잘못된 것이죠. 네. 그러나 그렇죠. 그 대상이 대부분 엄마가 엄마죠.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참 잘못된 것인데 그거는 초기부터 우리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대책을 세우자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게 초기에 좀 이렇게 대책을 못 세우고 방치가 되면 어떤 영향이 모든 좌절의 화풀이 대상이 엄마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공동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맨날 밖에 돌아다녔지만 그 아버지의 역할이 사실은 중요한데요. 어머니와 첫째 잘 소통해야 되고 어머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소통해 가끔은 또 사춘기 아들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해요. 뭐 거창한 이야기 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같이 있어주고 같이 뭐 이렇게 잠깐이라도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얼마나 너를 믿는지 좋아하는지를 꼭 말로 하지 않아도 알 수 있거든요. 무지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학업이나 학교 생활에도 영향을 분명히 미칠 텐데 학교 생활에서는 어떻습니까, 선생님? 네, 학생들에게 학교 생활은 사실 인생의 전부잖아요. 그쵸. 그래서 심리 정서적으로 어려움이 생기면 학교 생활은 정말 어려워집니다. 예를 들면 수업 시간에 집중을 하지 못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급식도 먹지 않고 혼자 있는 빈도도 늘어나고 그러다가 그 어려움이 더 심해지면 결국에는 학교에 오지 않고 아니면 만약에 학교에 왔다 하더라도 그 교실을 들어가는 거를 어려워하기도 해서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심리 정서적인 문제뿐만이 아니라 도파민에 지나치게 몰입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들도 요즘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요즘 우리 아이들은 태어나면서 스마트폰을 입에 물고 태어나잖아요. 이 현실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 100년 정도 받을 자극을 제 생각으로 1년에 다 받아버려요. 이 가장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사람은 뇌가 큰 자극을 받으면 작은 자극에는 반응을 별로 하지 않습니다. 더 큰 자극, 더 강력한 자극을 원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고민이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뭐 게임도 좋고 다 좋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재밌는 것도 참 좋은데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와 균형이거든요. 아 이것도 참 재밌어. 이걸 배웠으면 좋겠는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아이들 게임 많이 한다 그런 경우는 어머니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게임 하는데 관심 갖지 말고 게임 하지 않는데 관심 가지세요. 역설적인 이야기예요. 네. 게임 5시간 하면 몇 시간 남았죠? 19시간 남았죠. 그때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때는 엄마들이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게임 중요한 게 아니고 하지 않을 때 얘가 참 행복한가, 재밌는가, 네. 뭐 즐거운가. 그때 도파민을 올려줘야 이 게임으로 올리는 도파민을 줄일 거 아니에요. 네. 좀 초점을 바꿔보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그 교사분들한테 이제 생활지도 고시를 저희가 이제 그 하면서 그 이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교사분들이 판단해서 아이들이 이제 그 스마트폰을 수업 시간에 이제 이렇게 별도의 장소에 제출을 두고 하고, 예, 예, 수업 시간에는 이제 집중할 사용하지 수 않도록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근에 국회에서는 아예 뭐 학교에 스마트폰 금지하자는 지금 법제화도 하자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게임이나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아날로그와 이제 디지털이 좀 잘 조화롭게 이렇게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혼자서는 이겨내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사실 도움을 청하는 방법 굉장히 중요한데 위클래스 외에도 네. 우리 학생들이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들이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위 클래스는 이제 정말 학교 이제 상담실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하는 건데요. 아이들의 경우에 좀 그건 조금 이렇게 어려운 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디지털 활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다 들어줄게라고 있습니다. 다 들어줄게. 예, 그게 이제 365일 24시간 문자 상담망인데요. 익명으로 이렇게 지금 이제 상담이 제공이 됩니다. 이제 익명으로 하면 그런데 이제 이게 연속해서 자기 문제를 이렇게 상담을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라임이라는 또 새로운 상담망은 이제 자기 정보를 치면 이제 그 연속해서 계속 8번 이상, 8번까지 그렇게 이제 또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전문가 도움을 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다각도로 네, 네, 예, 아이들의 마음을 챙기고 있네요. 네. 예. 자, 장관님께서도 이제 설명을 해주셨지만 우리 학생들에게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거든요.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부모님들께서도 자녀를 위해서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나보시죠. 혼자서는 이겨내기 힘든 스트레스 상황에 처하거나 깊은 우울감에 빠졌을 때 어디에 도움을 청할 수 있을까요? 대면 만남이 부담스럽다면 비대면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문자, 앱, SNS를 통해서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문자 상담망 다 들어줄게. 어떤 고민이든 다 들어줄게. 9세부터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모바일 기반의 청소년 상담 채널 라인. 가벼운 고민도 오케이. 편하게 톡해봐.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번. 안 좋은 생각이 들 땐 혼자서 고민하지 말고 바로 109. 청소년의 다양한 고민을 전화 및 온라인으로 상담할 수 있는 창구 청소년 상담 1388. 함께학교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 함께 톡톡. 분야별 전문가에게 받는 1:1 비공개 상담. 직접 얼굴을 보고 털어놓고 싶다면 대면 상담으로 진행 가능합니다. 학교 위클래스를 방문해서 상담교사와 이야기하고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지역 위센터에 상담 신청. 학교에서 계속 받고 싶다면 정신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지원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한 학교를 통하지 않고 바로 병원 진료를 원한다면 병원 방문 후 진료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로 마련된 청소년 상담 복지센터도 있으니 기억해 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자, 1부에서 저희가 위클래스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양한 방법들이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이 있네요. 위센터와 위클래스의 다른 점을 좀 다시 한번 좀 여쭤봐도 될까요, 선생님? 네. 위센터는 또 저의 첫 번째 근무지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위 프로젝트의 두 번째 안전망입니다. 좀 더 다각도로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더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 팀이 되어서 그 학생을 체계적이고 좀 더 촘촘하게 지원하는 곳입니다. 네, 제가 좀 덧붙여서 우리 김아람 선생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조금 더 설명드리면 그 위 클래스는 이제 학교에 설치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이제 좋은 선생님들이 이제 상담도 해주지만 도저히 이제 학교에서 이제 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여기 위 클래스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위 센터가 있습니다. 위 센터는 전국 교육지원청에 이제 학교 밖에 설치가 돼 있고 그래서 이제 지역 내의 뭐 다양한 인적 물적 지원 연계망을 활용해서 심리 평가, 상담, 치유 등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제 학생 보호 상담 중심의 가정형 위센터도 있고 또 치료 중심의 병원형 위센터도 있습니다. 가정형 위센터는 이제 아이들의 문제가 있는 경우에 가정적인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이들이 또 생기거든요. 그러면 가정적인 역할까지도 하는 게 이제 가정형 위센터고요. 또 이제 병원형이 있습니다. 좀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면서 하는 경우에 또 이제 그 병원형 위센터가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학교 생활에 적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예방, 발견, 상담, 치유 등을 수행하는 그 이 전체 이제 이걸 우리가 이제 위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위 프로젝트. 학교에는 이제 위 클래스가 있고 학교 밖에는 위 이제 센터가 있고 이렇습니다. 네, 학대 개편을 위한
사계 교육청과의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좀 대대적으로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10년 전에 할 때는 아무래도 그때 학교 폭력 중심으로 돼 있지만 이번에는 이제 그 아이들의 마음 건강 전반적인 좀 체계화를 하려고 합니다. 최근에 보면 정말 뭐 자해하는 아이들도 생기고 또 자살 시도 건수도 굉장히 많이 늘고 해서 마음 건강이 무거운 아이들에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체계를 좀 훨씬 더 확대하고 좀 강화하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위 프로젝트, 우리 모두의 프로젝트가 아닐까 그래서 싶은데요. 이름이 그렇게 붙여진 겁니다. 맞아요. 네. 이 지역 상담 복지기관과 뭐 연계하기도 하고 지역 사회나 사회 단체의 역할도 꽤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럼요. 예, 학교 안에서 이제 하기에는 사실은 역부족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정신과 전문의들이 계시는 이제 대학병원이나 이런 쪽하고는 굉장히 긴밀하게 해야 되고요. 신영철 교수님께서 그쪽 분야에서도 많이 활약을 하고 계시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이 있는 경우는 뭐 예외가 되겠습니다만은 저는 아이들의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은 단순히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또 학교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학교는 지금 제도적으로 이 친구들이 뭔가 편하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체계를 잘 만들어 가고 있고 장관님께서 돈 많이 쓰셔가지고 상담 선생님들 좀 여러분 더 많이 모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정은 늘 우리 아이들이 보호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안식처가 되었으면 좋겠고 세상이 그래 우리가 살만한 곳이야.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넘어지고 좌절하지만 세상 그래도 살만해. 엄마 아빠 행복하게 살았어. 이런 세상을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와 가정과 이 지역사회가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통합이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정신건강이 조금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워낙 뭐 김아람 선생님 같이 정말 잘하시는 또 상담교사님들 많이 계시고 감사드리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점점 이게 힘들어지시기 때문에 그 상담교사님들 역량 강화를 위한 또 임상 경험 같은 것도 좀 많이 하시면 좋고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제 그 연수 프로그램들도 많이 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요. 이제 말씀 주신 대로 교사 숫자도 좀 더 늘려야 되고, 네. 그래서 좀 그렇죠. 슈퍼비전 교육받는 질을 높이는 그렇습니다. 그런 역할을 우리가 충분히 저도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담 교사님들 앞으로 좀 더 많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지금 의기투합해서 예, 앞으로 좋은 소식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학교, 정부, 지자체 물론 모두가 함께 다양한 지원 필요하지만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1부 마무리 때 가정에서 학부모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2부에서 알려드립니다 했는데 드디어 이제 그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학부모들이 부모님들이 가정에서 어떤 도움을 우리 아이들에게 주면 좋을까요? 아이는 만들어지는 걸까요? 타고나는 걸까요? 타고나서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50대 50인가요? 이게 전문가들이 100년 동안 싸우고 있는 문제입니다. 타고난다, 만들어진다. 저는 정신과 의사로서 약간 역설적으로 아이는 타고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100을 타고난 아이는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200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나쁘면 금방 50이 됩니다. 환경은 올리는 데 역할을 하지는 못합니다. 끌어내리는 데는 기가 막힌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올리는데 영향을 못 끼쳐요? 아니 내가 180이라는 키를 타고났어. 잘 먹이면 2m가 되나요? 안 되죠. 그거는 예를 들면 그렇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란 저는 100을 타고난 아이가 100을 발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200을 만들려 그러다가 50도 발휘를 못하게 하잖아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금 관점을 바꿔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삶의 질도 생각하잖아요. 같이 조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 게 부모 역할이 아닐까. 그러려면 우선 나부터 좀 행복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교수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셔서 너무 동의하는 바고 이제 또 저는 상담 선생님이니까 이제 대화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면 그 부모님이 자녀에게 좀 넓고 그냥 든든한 울타리가 좀 되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마음 힘들다고 온 아이한테 너 이렇게 해봐라는 충고나 조언보다는 지금 진심으로 요때 시기에 아이한테 필요한 거는 진심 어린 그냥 인정이에요. 너 정말 그럴 수 있겠다. 너 그것 때문에 좀 힘들겠다. 너가 힘들 때 그냥 엄마가 옆에 있어줄게. 라는 그냥 그런 위로. 그런 그냥 따뜻한 말 한마디와 기다림이
이제 부모님들이 좀 있으면 훨씬 더 그 좀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한테 되게 많은 위로와 좀 어떤 격려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같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저도 잘 못하고 있는 걸 지금 선생님 네. 말씀 주셨는데 너무 중요해요. 네. 우리는 뭔가 해결책을 내놓으려고 그러잖아요. 판사 노릇을 접고 변호사 노릇을 할 때 변호하는 거예요. 자꾸 옳고 그름을 가르쳐 주려고 그러니까 특히 저를 비롯한 우리 부모 세대들 잘난 사람들 꼰대들의 문제가 너가 틀렸어. 너가 바뀌어야 돼. 그리고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입을 엽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문을 닫아버리죠. 변화하느냐 변화하지 않느냐는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아, 내가 변화해야 되겠구나 라는 동기를 제공해 주는 것이 우리 영역이죠. 그래서 변화하지 않은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분노하지 마시고 아, 나는 지켜보고 뒤에서 이렇게 보조해 주는 역할이구나 하는 것을 받아들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우리 상담 교사님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만 사실 이제 상담 교사님만으로 힘드시거든요. 학교가 이제 어떻게 보면 교장 선생님도 계시고 교감 선생님 또 보건 교사님도 계시고 담임 교사도 있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학생 맞춤 통합 지원이라고 해서 그 학마통이라고도 하잖아요. 줄여서 이제 교장 선생님부터 그런 여러 선생님들이 다 함께 이제 힘을 합쳐서 그 아이들을 지원을 하는 거죠. 학부모님들한테 이제 아이들 뭐 마음 건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잘 인정을 안 하시고 못 받아들이시는데 여러 선생님들이 같이 이렇게 이제 의견도 이야기하고 하면 또 쉽게 이렇게 설득이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가 좀 여러 선생님들이 함께 아이들을 그 지원하는 체제 그것도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주력을 하려고 하고요. 학교라는 장소가 아이들의 그런 마음 건강을 위해서 통합적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 또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그런 이제 체계를 갖추는 게 지금 목표고요. 이제 그 중심에는 물론 이제 저 상담 교사님들이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까지는 조금 그 전체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이렇게 아마 학부모님들은 못 느끼실 텐데 아마 조만간 이제 이게 다 구축이 될 거고요. 좀 많이 좋아졌다 바뀌었다 하는 그런 좀 그 체감이 되시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그 학부모의 입장에서는 참 고마운 마음인 것 같아요. 학교 구성원 한 분 한 분 그리고 국가에서 모두가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 아이들을 함께 키워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말씀들을 들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좀 더 분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농담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 지금 한참 막 질풍노도의 시기인 그 아이들 마음이 많이 아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응원의 한마디 좀 장관님 보내주시죠. 네. 특히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마음 건강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본인의 마음 건강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일단은 이제 그 긍정적이고 좀 감사하는 마음, 자기 마음에 이제 좀 그 이런 이제 건강한 습관을 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또 마음 건강을 유지하는 뭐 운동이라든가 명상 같은 이제 활동들도 있고 또 이제 사회 정서 교육 프로그램들도 있고 그런 데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그래서 이제 자기 몸과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서 이렇게 행복한 에너지를 좀 많이 이제 키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정부에서도 이제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이 무거워지면 그걸 또 함께 들어주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도 많이 운영을 할 거니까요. 좀 더 과거보다는 좀 본인들의 마음 건강에 좀 관심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또 아이들 회복력을 높이는 방법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혹시 돼지 저금통에 저금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나요? 그렇죠. 저는 마음도 저금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희 학생들하고 많이 하는 활동인데 마음 저금통 활동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 정말 소소하지만 즐거운 일들이 생기면 그때 이제 마음 저금통에 저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나를 위한 뭐 음악을 듣기, 아니면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한번 이야기해보기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가는 거죠. 분명히 또 어려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럴 때 이 마음 저금통에 있었던 그 힘들을 또 계기로 일어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학생들에게 마음 저금통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적금을 많이 들었었는데 기가 막히게 적금 만기가 되면 그 돈이 나갈 일이 생겨요. 네.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금통에 잘 쌓아놓다 보면 나중에 힘든 일이 있어도 그걸로 보상이 되겠네요. 예. 자, 혹시 아이들은 네, 어떻게 성장하는 걸까요?
심각한 질병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치더라도 그러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요. 친구들과 지지고 볶고 또 넘어지고 좌절하다가도 일어서서 성장해서 우리처럼 성인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너무 아이에만 초점 맞추지 마셨으면 좋겠다.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성장해 있고 성숙해 있구나. 그 자기 스스로를 좀 소중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 학교와 가정과 사회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전문으로서 사실 지금 뭐 인식이 개선이 정말 많이 됐고 예전과는 달라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정신과 상담을 받는다라든지 마음 상담을 받는다라는 거에 있어서 좀 어려운데 내가 받아도 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또 인식 개선 지금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앞으로 정신건강정책위원회에서 그런 작업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두려움은 편견은 오해는 사실은 어느 사회 어느 집단에나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일 뿐이죠. 이제 그 부분도 많이 좋아지는 있고요.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서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것이 내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편하게 좀 멋진 삶을 살아보기 위한 하나의 도움이다. 그렇게 인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 더욱더 단단해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 건강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제목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필통톡의 이름처럼 저는 소통이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근데 이 소통은 그냥 말로만 하는 소통이 아니라 그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좀 마음을 좀 열고 서로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는 그런 순간순간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요. 아이들이 힘들다 그러면 뭐가 힘들어? 아빠 어릴 때는 선풍기도 없이 뭐 학교에서 공부해서 이런 소리 안 하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언제적입니까? 선풍기도 없이 공부하시는. 왕년에 당연히 힘들었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은 그런 걸 경험해본 세대들이 아닙니다. 그쵸. 그러니까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어른들이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소통은 이미 시작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더 세심한 관찰과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라면 더욱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마음 건강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현장에 뿌리 내려서 아이들이 힘들어할 때 바로 알아차리고 또 그 무거운 마음을 주변에서 함께 들어줄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세 분께서 우리 또 장관님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벽 앞에 혼자 서 있는 것 같을 때 아무리 소리쳐도 소리 없는 아우성인 것 같을 때 정말 그 마음의 병이 깊어진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소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필통톡이 또 우리 아이들과 또 학부모들에게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죠. 우리 아이들의 정서적 뿌리를 튼튼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필통톡 함께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저희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조금 경계선을 낮추고 먼저 다가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내 스스로에 대한 마음을 잘 알아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생들이 왜 힘든지 어떤 부분에서 어려운지 그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조금 다가가지 잘 못해갖고 먼저 다가와줬으면 좋겠어. 나랑 친구해줘서 너무 고마워요. 먼저 말 걸어줘서 고맙고 방학 끝나고도 잘 지내보자. 저희가 1학기 동안 말을 너무 안 들었는데 2학기 때부터는 말 잘 들으려고 노력할게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말도 잘 들을게요. 야구 열심히 해가지고 성공해서 꼭 효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저를 키워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사랑합니다.